올리브유를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뱃살이 쏙 빠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럽의 지중해 연안 국가의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올리브유를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올리브유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왔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손꼽히며 장소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올리브유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 3가지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 3가지, 그리고 올리브유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올리브유의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올리브유에는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올리브유 섭취가 권장되고 있죠. 올리브유의 효능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세포가 늙는 것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녹슬거나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건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예방은 물론 암세포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효능 세 번째는 소화 건강입니다. 기름인데 소화를 돕는다고 하니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리브유는 위벽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섭취하면 장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간과 담낭의 기능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식사 후 불편한 속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효능 네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유에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염증을 줄이는 항염 작용을 통해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을 즐기는 국가들에서는 골다공증 발병률이 낮은 편인데요. 이것이 꾸준한 올리브유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매일 식탁에서 올리브유를 챙겨 드시는 습관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리브유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올리브유는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유는 이런 현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따라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식후 혈당이 자주 출렁이시는 분들이라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효능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기름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의아하신 분들 계시죠? 비결은 바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대사 조절을 도와주는 작용에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고 간식이나 군것질도 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도 올리브유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이고 체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드실 때 올리브유를 함께 곁들여 주시면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올리브유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한 조합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익힌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드시면 심혈관 건강은 물론 눈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를 생으로 드실 때 올리브유를 몇 방울만 곁들이셔도 매우 좋습니다. 착한 조합 두 번째는 잎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초록색 잎채소가 있는데요. 이런 잎채소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처럼 지용성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 혈관 청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기름 없이 생으로만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올리브유를 살짝만 뿌려주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유를 활용하시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죠. 착한 조합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생선을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만 드시다 보면 오메가3의 산화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항산화 효과가 강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산화를 막고 오메가3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구운 다음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뿌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구운 생선 위에 레몬과 올리브유를 섞은 소스를 뿌려 드시면 소화와 심혈관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올리브유는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울리지만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유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조합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인데요.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가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올리브유까지 곁들여 섭취하게 되면 몸에 좋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 과잉지방 섭취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적당량일 때는 건강에 이롭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산화되거나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체중 조절 중이신 분들은 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해 오히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견과류와 올리브유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두 가지를 함께 넣은 샐러드라면 올리브유 양을 최소화하거나 드레싱을 따로 준비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나쁜 조합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은 과일인데요. 불포화 지방산, 섬유질,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점 때문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역시 올리브유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요.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지방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올리브유까지 곁들이면 섭취 열량이 많아지면서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도 이 조합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 속 기름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를 드실 땐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한 산미가 있는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올리브유는 아보카도가 없는 다른 식단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방법입니다. 나쁜 조합 세 번째는 고온조리입니다. 올리브유는 비교적 열에 강한 편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처럼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게 되면 올리브유 속에 있는 폴리페놀,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산화지방이 생성되어 간 건강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인 브로콜리나 버섯 같은 채소류도 올리브유로 센 불에 볶게 되면 원래의 영양소 손실은 물론 올리브유의 장점까지 사라질 수 있는데요. 튀김이나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 공복 섭취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섭취하면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소화 기능을 돕고 간과 담낭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인데요. 위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손실 없이 흡수되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할 수 있고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식후 졸림 증상을 줄이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포만감을 느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식전 올리브유 섭취는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큰술 정도가 적당한데요. 기름을 생으로 먹는다는 부담감이나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올리브유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앞서 고온 조리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쉽게 파괴되거나 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온에서 짧게 조리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올리브유의 풍부한 영양과 효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인데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의 마지막에 살짝 더해 드시는 방법처럼 가열 없이 활용하는 것이 올리브유의 건강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섭취법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용도에 맞게 구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류에 따라 맛이 다르고 쓰임새도 전혀 다른데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최고 등급의 올리브유로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과 풍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같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리의 마지막에 살짝 더해 드시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용도로 적합하죠. 다음으로는 퓨어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정제된 올리브유로 향은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약하지만 약한 불로 살짝 볶는 요리나 가벼운 조리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너무 센 불로 오래 조리하시면 올리브유 속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약한 불에서 짧은 시간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열하지 않고 드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볶거나 간단히 조리할 때는 그 외의 등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올리브유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은 토마토, 잎채소, 생선이 있었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견과류, 아보카도, 고온조리가 있었으며 올리브유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공복 섭취, 생으로 섭취, 구분 사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